예, 지난주까지는 김동수 교수님께서 계속 해오셨는데 예, 이제 격주로 송윤 변호사님이 이번 주는 담당을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어떤 법에 대해서 예, 설명을 좀 해주실 오늘은 예정이신가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 상간 임대차 보호법이 이번에 뭐 새롭게 다 이제 새로운 길, 뭐 가로수길이나 뭐 경리단길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기존에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셨던 임차인분들이 전부 이제 나가게 되고 이제 뭐 새롭게 이제 쫓아내고 그 사람들이 뭐 권리금도 다 날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기면서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네. 작년부터 이게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아직도 뭐 그 권리금 같은 부분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아직도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아. 논란이 있긴 한데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골자는 네. 일단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리고 네.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방해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방해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방해 행위로 나열하고 있는 것들의 공통점이라 보시면은 일단 임차인이 데려온 사람을 이제 계약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지. 뭐 권리금을 보장해주겠다. 권리금 임대인이 대신 보장해주겠다. 내줘라. 이런 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임대인한테 그걸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그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요. 정확한 명칭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장사를 좀 잘 할 만하면은 임대인이 내가 할 거니까 나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소한 5년은 보장해 주겠다라고 지금 법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과거에는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넘어가는 그런 약간 좀 비싼 상가들은 그런 것도 보장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권리금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권리금을 받아가는 걸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인 것이지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조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야,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돼갖고 시행 중이래 라는 얘기만 들으셔서 이제 나도 내 상가 팔고 나갈 때 권리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주택, 뭐 재건축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법이 또 적용이 안 돼요. 네. 나가야 돼요. 네. 그때는 뭐 권리금 이거 보고. 예, 예외 조항이 네. 또 있습니다. 이런 상권들 있죠. 뭐 홍대라든지 좀 장사가 잘 되는 모든 상권은요. 대부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예, 적용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 몇 개의 조항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계약갱신 요구권이에요. 5년간 보장을 해요. 그런데 보증금을 많이 올리거나 월세를 많이 올리는 행위를 그걸 막는 법률은 그런 데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보증금이 좀 많은 분들 있잖아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많은 분들. 그러니까 비싼 데서 장사하는 분들한테는 그 법률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계약갱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임대료를 왕창 올려버리면은 뭐 갱신은 하되 예. 이제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면 9%의 상한이 예. 있는데 예. 지금 이런 경우에는 뭐 내가 한 20% 올리겠다. 해버리면 네. 답이 없다는 거죠. 그냥 나가라는 얘기죠. 나가라는 얘기죠. 예. 최근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보호법이 그러니까 좀 잘 안 지켜져서 문제가 생기는 건들에 대한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 이제 창원 합성동, 그러니까 예. 마산 창원 얘기하는 것 예. 같은데 예. 이쪽에서 예외 조항 때문에 권리금을 아예 못 받고 쫓겨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네. 건물주가 빼앗아가는 게 그냥 하나의 가게가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를 뺏어가는 것 같다 네. 하면서 네. 이 사람이 뭐 법적으로 뭔가 소송도 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뭐 보도된 내용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이제 하던 카페가 네. 잘 되니까는 네. 뺏긴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그 집주인한테. 그러니까는 아. 너 나가라 해가지고 계약 기간 네. 지나니까 네. 권리금 하나 못 받고 쫓겨나는 상황이 됐고. 네. 근데 문제는 이걸 법적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없다. 네. 이렇게 뭐 네. 기사에서는 분석을 네.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관계가 딱 그 상태라면은 뭐 소송으로 갔을 때 이기기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 계약을 갱신 안 해주고 뭐 임대인이 자기가 커피숍을 하든 거기서 뭐를 슈퍼마켓을 하든 그거는 건물주의 마음이니까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예. 뭐 예전에 갱신 거절이 연체된 게 차임 2기였다면 지금 3기까지는 네. 이제 네. 뭐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인데 상가 건물은 3기 예, 세 번 3기로 밀렸을 때 이렇게 예, 또 이제 개정이 예, 좀 됐고
이제 뭐 권리금 평가 기준도 사실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간 이제 감정 평가를 받아서 감정 평가사분들한테 이런 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서 이 정도 이 금액 그리고 임차인이 새로 데려온 임차인이 난 이 사람 권리금 2,000원 준다더라. 근데 평가한 금액 권리금이 뭐 여기서 감정 평가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이러면 둘 중에 낮은 거를 받으시긴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 어느 하나의 기준이 생겼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지금은 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전부 이제 배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시적으로 특약을 쓸 수 있는 것도 이제 기존에는 변호사들이 다 코치를 해줘서 이런 걸 꼭 쓰셔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으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요즘엔 표준 계약서 자체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표준 계약서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렇게 국토부에서 이달 첫 발표를 했댔는데 이제 앞으로 전국 주요 상권 상가 계약 권리금 바탕 작성된 것들을 통해서 상가의 권리금 시세를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이제 국토부가 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이달 첫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권리금이 공개되면 상가 권리금을 둘러싼 임차 간 또는 임차 임대인 간의 분쟁이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정부는 내다보고 있는데 그 이게 감정 평가 기준 자체가 실제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것들이? 시세 평가를 또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주변 시세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다라고 감정 평가사들이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토부나 이거에 따른 분쟁도 분명히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권리금을 1억 주고 들어왔는데 국토부에 권리금 1,000만 원 이렇게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뭐 감정 평가가 잘못됐네 어쨌네 하면서 이거 가지고 또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만약에 이걸 할 거라면 정말 공신력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시세 보고 대충 할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감정 평가 기관이나 이런 데 통해서 사실은 뭐 법원하고도 좀 연계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권리금이 왜 생긴 거? 권리금이 이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제 하는 기준이 뭐 시설 권리금, 뭐 바닥 권리금, 뭐 영업 권리금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바닥 권리금은 이제 정말 상권인 거죠. 상권. 그리고 시설 권리금 내가 얼마나 인테리어를 잘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똑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제 넘기는 거고 또 영업 권리금 이래가지고 막 각종 노하우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넘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긴 한데 무형의 이익을 주는 개념이 되죠. 시설 권리금을 제외하고는 바닥 권리금이라든지 뭐 영업 권리금 이런 것들은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를 봤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동네 불모지였는데 내가 음식점 하나를 냈는데 그 음식점이 엄청 대박이 난 거예요. 내가 한 음식점이. 그래서 사람들이 유입 인구가 많아졌어요. 계속 유동 인구가 많아서 우리 음식점에 줄 서서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면 옆에다가 빵집을 하든 커피집을 하든 뭐 관련돼서 이 사람들이 밥 먹고 나오면 뭔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스크림 팔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공로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권리금이라는 것 자체는. 리눅스님께서 상가 건물이 이제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답변 좀 해주시죠. 변호사님. 이게 지금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우선 변제권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면제권 같은 경우는 이제 후순위 기타 채권자들보다 이제 우선해서 가져간다라는 거고 최우선 면제권 같은 경우 나보다 선순위 있는 저당권보다도 내가 더 먼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아주 금액이 소액이기도 소액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에 있는 웬만한 좋은 상권은 사실 그런 대상에 들어가기 사실 어려워요. 최우선 면제권 대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다. 이것도 좀 현실에 맞게 올라와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해놓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그런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내 권리가 몇 번째 순위인지에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선순위 뭐 근저당권자라든지 권리자가 있으면 그 후순위로 밀리게 돼요. 그래서 들어가실 때도 등기부등본 잘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상가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좀 궁금해져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아까 설레로 말씀드렸던 기사에 언급됐던 그분께서 이제 그 건물주한테 그 상가라고 그 건물 가게 자체를 아예 거의 뺏기다시피 한 상황에서 명도 소송까지 해서 버텨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뭔가요? 명도 소송 해가지고는 이제 버틴다라는 게 뭐냐면 보증금 넣어놨잖아요. 월세 안 넣고 이제 건물주가 나가라라는 게 명도 소송이잖아요. 명도 소송을 하면 1심에서 시간 최대한 끌겠다는 거죠. 최대한 끌고 나도 안 나가고 뭐 하고 해가지고 안 나가고 버티겠다. 안 나가고 이제 버티는 거죠. 보증금 다 까먹을 때까지. 안 나가고 버티고 보증금을 넘어설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뭐 1년, 2년 끌어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그 정도 되면 사실 건물주 측에서 협의가 들어와요. 내가 이것도 하나의 이사 비용이라고 얼마 줄 테니까 제발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나가시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결국에는 이 문제는 양쪽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말씀드린 게 인간성의 문제. 건물주가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건물주가 문제죠. 임차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임차인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까지 오시는 예. 분들은 다 사람이 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때 둘 중에 하나 너무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둘 다 이상의 소송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